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같이 논술을 준비하는 모두의 논술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논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이들 준비하시죠. 그 중에 건국대학교 문제가 어떤 형식이고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이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문제 유형을 안다고 하는 건 여러분들에게는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자, 문제를 알면 그것을 푸는 방식이 있고 또 그 푸는 방식에 따라서 하나의 공식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2014년에 건국대학교의 문제와 2021학년도에 건국대학교 문제를 좀 비교해 볼 때 문제가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2012년과 13년의 문제는 완전히 똑같은 문제긴 합니다. 그런데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를 하나의 형식으로 이렇게 나눠 놓느냐, 아니면 제시문 가에서 하나의 그 제시문을 이렇게 둘로 나누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얘네 둘은 같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14년의 문제를 건국대학교의 원형 문제다라고 보고,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문제 유형을 좀 파악하려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서 14년을 기준으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제시문 가와 나가 나오죠. 자, 보통은 제시문 가와 나는 연관성은 있습니다. 자, 연관성이라고 하는 건 공통점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시문 가와 나는 모두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시문 가는 이것을, 제시문 나는 이것을 관점으로 무엇을 보고 있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와 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언어가 어떠한 관점과 A고 어떠한 관점, 얘가 B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 둘은 서로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관점이 같다고 한다면 얘는 굳이 제시문을 나눌 필요가 없죠. 그런데 얘네 둘을 서로 다른 제시문으로 이렇게 나눠놨다는 건 서로 맞지 않는 관점을 서로 다르게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문제 1 같은 경우는 가와 나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게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를 읽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첫 번째로, 문제 1은 제시문 가와 나가 어떻게 다른지를 읽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가에 제시된 결과를 분석해달라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 관점을 바탕으로 제시문 다에는 표가 나오니까 이 표를 분석해 주세요가 건국대의 원형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유형을 봤을 때 22학년도의 문제를 좀 볼까요? 자, 똑같은 문제가 나오죠. 제시문 가와
나의 관점을 바탕으로 보라고 했으니 결국에 제시문 가와 나는 도대체 어떤 공통점, 제재를 가지고 있는지를 일단 읽어야 되고 제시문 가와 나는 서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읽어주면 해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의 시사점을 읽을 수 있죠. 건국대학교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 충족해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로 수능 최저를 좀 맞춰 주셔야 돼요. 2합 4라고 하는 수능 최저의 기준을 맞춰 줘야만 이 논술을 보고 합격할 자격을 부여받는 겁니다. 두 번째로 2014년의 원형 문제이니 이 원형 문제를 바탕으로 21학년도까지의 문제 유형이 어떻게 변해왔고 그리고 무엇을 물어봤고 그리고 어떻게 분석하고 풀어야 되는지를 연습, 훈련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제에 14년의 문제와 21년 문제, 자, 중간에는 모두 불러다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그냥 이제 사례로 봤을 때 모두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14년도에는 다에 측정된 결과를 분석하세요 라고 하는 말로 있고 21학년도에는 다의 도표를 분석하세요 라고 하고 한국인의 인식에 초점을 맞춰서 라고 물어본다는 건 하나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시문 가와 나는 어떠한 관점이 있는데 자, 이 관점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얘네들을 제외하고 한국인의 인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건을 주었으니 이 조건에 맞춰서 다의 도표를 분석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14년과 21년도의 문제는 모두 동일하다. 그리고 변화가 없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건국대학교의 기본적인 문제 유형을 답습을 하고 훈련을 하면 충분히 준비가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글자 수도 501에서 600자이면서 21학년도는 400에서 600자로 형성이 되었다. 자, 글자 수도 크게 많지 않죠. 자, 이건 뭐냐면 제시문 가와 나를 요약을 하지 마시오. 1번에선 하지 말고 2번에 요약할 만한 글자 수를 배분을 했으니 요약은 2번에 하세요. 라는 점입니다. 이것도 이제 실제로 시험을 가게 되면 이 문제 유형을 충분히 이제 연습을 하지 못한 친구들이 이제 여기에서 오류를 많이 범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제시문 가와 나의 관점이 무엇인지만 1번에서 꼭 밝혀줘야 된다는 거.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문제 2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가와 나의 요지를 참고해서. 자, 요지는 논지란 말과 비슷하긴 한데, 그러니까 제시문 가와 나는 어떠한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요약은 여기에서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라에 나타난 관계를 논하시오 라고 했죠. 그러니까 라에는 사례가 나오니까 이거를 봐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14년에는 어떨까요? 가와 나의 주장을 비교해 보시고 그러니까 지금 제시문 가와 나를 조금 써주시고 같죠? 글자 수도 라의 인물 누구의 자신의 견해를 언출하시오. 자, 이건 요구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건국대 문제는 어떻게 생겼느냐라고는 점이죠. 자, 오늘 얘기는 이게 주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는 혹은 제시문 A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서로 다르게 구분을 해 놓고 자, 0, 1, 흑, 100 식으로 서로 다른 관점을 여기에서 보여준 다음에 이것을 바탕으로 표를 하나 제시를 하는데 이 표를 분석해 달라고 하는 게 1번 문제가 요구하는 사항이며 이것을 바탕으로
사례를 보여주는데 이 사례를 분석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1번 문제와 2번 문제로 편성이 되어 있고 이 1번 같은 경우는 400에서 600자이다 라고 하는 건 거의 대부분 90%의 분량을 표를 분석하는데 사용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제시문 가를 요약한 후에 그 문학작품을 줄 테니 이 사례가 보통 문학작품이 나옵니다. 문학작품을 제시할 테니 이 문학작품을 분석 혹은 적용해 주세요가 2번 문제의 유형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왜 보냐면 기본적인 형식을 충실히 따르면서 문제를 해결을 하느냐 아니면은 형식 자체를 모르면서 이것을 따라가느냐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산을 오르려고 하는데 이 산에는 중간에 뭐가 있고 쉬는 데가 있고 어디에는 조금 험난하고 이 부분은 조금 조심해서 올라가야 하고 내려올 때는 어디를 조심하고 자, 이 포인트 자체를 알고 올랐다 내려오는 자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산을 올랐다 내려오는 자는 그 위험도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그 숙련도에 따라서 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 2014년의 문제 그리고 21년의 문제를 비교해 보더라도 건국대학교의 문제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하나의 기본적인 형식이 정해져 있으니 이 형식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 좋은 하나의 준비자의 자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선생님과 같이 이 건대 문제는 좀 많이 볼 겁니다. 왜냐면 그 문제 자체가 하위 호환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A라고 하는 학교를 논술을 준비할 때 다양한 학교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능력이 길러지는 이 하위 호환성의 기준으로 보면 건국대의 문제 그리고 한양대의 문제는 정말 좋은 문제예요. 그리고 신뢰성도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내신 등급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인서울을 하고는 싶은데 거기에 충분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6개의 권리 중에서 한두 개 정도 논술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자,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학교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자기한테 맞는 학교라든지 자기한테 유리한 학교를 정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시작하기 좋은 문제는 어디 학교냐? 건국대학교의 문제, 그리고 한양대학교의 문제는 시작하기 좋으면서 하위 완성이 높고 신뢰도도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게 되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 선생님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다른 전문가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더라도 건국대학교의 문제, 한양대학교의 문제가 좀 후지다 이런 분은 없을 거예요. 정말 완성도도 높고 그리고 여기에서 읽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비교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비교 분석을 통한 적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학교가 요구하는 사항에 비해서 굉장히 형식도 익히기 좋고 그리고 연습하기도 좋은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기본적으로 이 인문사회 계열에서 건국대학교가 어떤 문제 유형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지 그래서 14년의 문제와 21년의 문제를 비교했을 때 문제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변화를 주지 않았고 하나의 정해진 형식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시험을 통해서 변별성을 주고 있다. 자, 이것은 변함이 없으므로 건국대학교의 논술을 준비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원형 문제부터 충실하게 따라주는 것이 좋겠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의 중요 내용입니다. 자, 기본적인 우리 문제 유형으로 갔을 때는 다음 시간부터 좀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모든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